해상법 제14-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박담보물건 중에 약정담보물건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약정담보물건인 선박저당권과 선박질권에 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저당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저당권이라 하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일정한 선박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선박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건을 의미합니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채권자가 점유하는 질권은 선박의 가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등기선 또는 소형선 등에 대해서는 선박 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산인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선 또는 소형선의 부동산 유사성으로 인하여 인정된 담보물건이므로 민법의 부동산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선박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와 등기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박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선박 우선 특권과의 차이점은 선박 우선 특권은 공시 방법이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는 점과 비하여 선박 저당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고 또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금 융통을 위한 선박 금융의 형태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며 그 경제성에 있어서 선박 우선 특권보다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저당권이 선박 우선 특권과 경합할 때 우선 특권보다 후순위에 서게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선박 저당권을 인정하는 이유로는 해상기업 경영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자금 조달에 필요한 중요한 담보물은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동산이므로 선박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법률상 점유를 이전하는 질권밖에 없으나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해상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을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하여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선박 저당권 제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박 저당권의 한계로는 담보물인 선박 자체가 멸실의 위험이 크고 항해마다 선체의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담보 가치가 훼손되기 쉽습니다. 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담보물건 중 가장 우수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항상 선박 우선 특권보다 후순위인 점에서 담보 가치가 감소하기 쉽다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입니다. 선박 저당권의 목적물은 선박 등기법에 의한 등기선과 선박법 제8조 2에 의하여 소유권이 등록된 소형 선박 중 일부입니다. 이때 등기선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 해당이 됩니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소형 선박으로는 1. 선박법 제1조 2 제2항의 소형 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를 제외한 선박 2. 어선법 제2조 제1호 강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3.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 제4호의 동력 수상 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위에서 언급한 등기선이나 소형 선박은 질권 설정의 목적물로 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선박으로는 이의 선박법 제1조 2 제2항에서 말하는 소형 선박 중 다음의 경우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가. 군함 경찰용 선박 나.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라.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마. 노와 상하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4.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및 스쿠터. 질권의 목적물은 선박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부동산 유사성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동산에 해당하므로
선박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선박은 당연히 지역권 설정의 목적물이 됩니다. 또 등기선 또는 소유권을 등록한 소형 선박 중 일부만을 선박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등기 또는 등록한 선박은 동일성의 인식이 쉽고 동산이기는 하지만 공시방법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상대위 규정이 미치는 범위로는 민법의 물상대위 규정이 선박 저당권에도 준용이 되는데요. 선박 저당권자는 선박의 경매 또는 공매 대금 및 선박의 멸실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선박 저당권의 물상대위의 범위는 선박이 입은 물적 손해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가 보유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공동훼손 분담금 중 선박 소유자가 받을 금액, 해난 구조료 중 선박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선박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게 됩니다. 선박 저당권은 선박 저당권 설정자의 사용권, 수익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박을 사용 수익하여 얻은 운임, 용선료, 채선료 등에 대해서는 선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속구인데요. 선박 저당권은 그 속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속구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선박에 속한 종물에 한합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구명정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선박과 그 소유관계를 달리할 때는 선박 소유자가 이러한 속구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인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속구는 물론이고 그 후에 추가된 물건이라도 저당권 실행 당시 선박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속구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속구의 범위를 결정하는 시기는 편의를 위하여 저당권 실행시로 봅니다. 다음은 공유지분인데요. 선박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 관리인의 지분이 아닌 한 각각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에 따른 그 선박과 속구가 선박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저당권의 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저당권 상호간의 순위입니다. 선박 저당권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의한 소형 선박 저당권 상호간에도 등록의 전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선박 저당권과 선박 우선특권 간의 순위입니다. 선박 저당권과 선박 우선특권 간의 순위는 언제나 선박 우선특권이 선박 저당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저당권과 유치권 간의 순위입니다. 선박 저당권과 유치권 간의 순위는 법률상 선박 저당권이 유치권에 우선하지만 사실상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한 유치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저당권과 선체용선자의 권리 간의 순위입니다. 선박 저당권과 등기된 선체용선자의 권리 간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선박 저당권이 다른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우선함은 담보물권 일반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저당권은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동산의 저당권과 같이 선박과 속구에 대한 경비권이 인정이 됩니다. 선박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해 확보되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 목적물인 선박과 그 속구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으로부터 선박 우선특권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한 소형 선박의 경우에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소형 선박의 저당권은 선박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선박 원부,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어선 원부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원부의 등록 또는 기재하에 의하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소형 선박 저당은 등록이 성립 요건인데요. 소형 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소형 선박의 매각을 허용하는 양도 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조 중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선박이 아직 미완성 상태이므로 특별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없이 저당권 등기만 하였다가 선박이 완성된 후 선박 저당권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함께 선박 등기부로 옮겨야 합니다. 선박 건조에 많은 자금과 오랜 시간이 요구되므로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 금융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운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소형 선박은 건조에 거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조 중에 저당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정담보물권 중 선박 질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민법에서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법에서는 선박 질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박 등기법상 등기나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상의 저당권 설정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선박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박 질권은 동산 질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데요. 선박의 본질이 동산이기 때문에 선박을 등기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동산 질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선박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박 질권의 한계로는 선박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파악에 중점을 두므로 외부에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선박은 질권이나 양도담보로서 신용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질권은 점유 계정을 금지하기 때문에 생산 용무인 선박은 담보제도 중 질권이 대상이 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선박을 이용하면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선박 저당권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선박 질권의 경우에는 이 질권의 대상인 선박의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박의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박 질권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선박 질권이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질권은 목적물인 선박을 유치하는 작용과 이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작용을 겸하는 반면 선박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선박 질권은 선박의 점유를 채권자가 확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면 이 선박의 점유를 양도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즉 선박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제를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점유가 우선 변제의 작용을 겸하게 된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선박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는 못하고요. 우선 변제권만 가지게 됩니다. 또 선박 저당권자는 선박의 점유나 이용을 설정자에게 맡겨두지만 선박 질권은 선박의 점유 및 이용을 설정자로부터 빼앗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질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질권은 선박이 가지는 교환 가치를 직접 그리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이러한 물권입니다.
즉 선박 질권은 선박이 가지는 교환 가치인 선박 자체를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는 이러한 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선박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선박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박 질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또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선박 우선특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질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귀속하는 권리 위의 제한적 물권인 타물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선박 질권은 피담보 채권이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후에 이르러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하는 선박 질권도 또한 그의 존재 이유를 잊고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소멸하는 부종성을 띠고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상속, 회사의 합병, 채권 양도 등으로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승계되는 때에는 선박 질권도 이에 따라 승계되는 수반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선박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선박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권 설정된 선박의 멸실, 훼손 등으로 그 선박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선박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질권이 그 금전 기타의 물건에 가름하게 되는 물상대의성을 띠고 있다는 점도 법적 성질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박 질권의 모든 그 성질과 특징은 결국 그 담보권으로서 결국 선박의 점유권을 양도한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질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은 크게 선박과 속구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선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이 구비되지 않은 선박이 질권 설정의 목적이 되는데요. 선박 등기법 제2조와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와 등록의 대상이 아닌 선박이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박으로는 1.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2.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3.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4. 노와 상하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6.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를 제외한 수상레저기구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 등기법 제2조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의 해석상으로는 군함 및 경찰용 선박도 질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은 사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선박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구입니다. 선박 질권 설정 계약에서 다른 약정을 하고 있지 않고 또는 속구가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선박 질권의 효력이 속구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속구는 선박의 종물인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나 리스 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의 종물로 사용되는 타인 소유의 종물에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등기선의 경우에 속구 중에서 이러한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 담보물권의 종류와 목적물을 표로 정리해 보면은 표 14와 같습니다.
선박 등기의 목적물은 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라서 1.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2. 총톤수 20톤 이상의 범선, 3.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 해당됩니다. 다만 선박 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가 되는데요. 이는 선박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선박 저당의 목적물로는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3조의 규정이 따르는데요.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2. 총톤수 20톤 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이때도 선박 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선법 제2조 제1호 강목의 여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여선. 5.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가 역시 저당권의 설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반면 선박 질권의 목적물로는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은 질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제외하고 이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다음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또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이 경우에는 동산이기 때문에 역시 질권 설정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와 상하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인데 이런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등기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를 제외한 수상레저기구 및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이 이러한 질권 설정의 목적인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질권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산 물권의 변동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효력은 성립 요건은 선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박 질권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점유가 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등의 관념적인 공시 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나 질권에서는 점유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32조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동산 일반의 질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질권 설정에 점유 개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질권의 특질인 목적물을 설정자로부터 빼앗아서 설정자의 사용 수익을 금하는 유시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즉 유치를 해서 점유권을 확보해서 이 선박을 유치함으로써 일종의 담보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유 개정을 인정한다면은 결국은 유치적 효력은 상실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박 지휘권의 효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휘권자의 권리인데요. 첫째,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지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선박과 그 속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선순위의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의 청구로 선박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질권자는 배당에 가입하여 그의 순위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집달관에 대하여 선박의 인도를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입니다. 선박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선박을 점유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질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그 질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선순위의 질권자, 우선 특권을 갖는 선박 채권자 등이 있는 때에는 우선 변제권이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권자의 의무인데요. 첫 번째 보관 의무입니다. 질권자는 목적물의 보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선박을 점유하여야 하고 설정자의 승낙 없이 선박을 사용, 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제공하지 못합니다. 질권자가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면 질권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권 설정 선박을 반환해야 될 선박 반환 의무입니다. 선박 질권자는 질권이 소멸한 때에는 질권 설정 선박을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 질권의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질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 원인과 담보 물권의 공통한 소멸 원인으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선박의 멸실, 공용 징수, 포기, 혼동, 몰수, 행방불명 등이 있습니다. 또 질권은 피담보 채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지만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질물의 유치를 채권의 행사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해서 질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선박 질권이 소멸하면 질권자는 선박을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상 제14-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